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면 에너지가 어떤 그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지가 변한 상태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되면 포인팅 벡터라는 그런 벡터 방향으로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파동의 형태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사실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알게 되는 결론입니다. 사실 근데 결론을 먼저 보고 또 몇 가지 기초 공부를 한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자기파, 전자기 장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빛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여기 보면은 운동 방향은 이쪽이죠. 힘이 가는 방향,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은 이쪽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마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하는 힘 쪽으로 90도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롱지튜드널하게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90도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파동이 가요. 그런데 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얘도 최고점을 찍고요. 얘가 최저점을 찍을 때 얘도 최저점을 찍어서 이렇게 노드가 생기면서 만나죠. 즉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과 허리존탈하게 가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사인파와 롱지튜드널하게 가는 이 사인파가 서로가 서로의 힘을 방해하면서 캔슬레이션 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파동의 형태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요 가시광선이 이렇게 영역이 있고, 파란색 아래쪽에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어떤 몰레큘의 DNA 레벨까지도 건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면 인프라레드, 마이크로웨이브파, 라디오파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걸 우리가 고주파라고 하죠.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웰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로 이렇게 기둥을 하나 양쪽에다가 좀 떨어진 곳에, 예를 들면 한 10m 떨어졌다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떨어졌다 치고, 이렇게 철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다 전기를 줘요.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정 진동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있는 전기를 이렇게 줘요. 그랬더니 10m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감지 기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봤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죠. 다시요.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양쪽에 도선을 만들어 놓고선 여기다가 한쪽에만 전류를 줬는데 10m 떨어진 곳에도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합니다. 이걸 누가 확인했냐면 헤르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업적을 기려서 요 진동수를 헤르츠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한쪽에 줬는데 떨어진 곳에서 전기가 검출되는 걸로 봐서는 전자기파 이론이 맞나 봐. 그러니까 맥스웰 선생님의 이야기를 실험으로 증명하신 분이 이제 헤르츠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일렉트리컬 필드의 웨이브,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의 웨이브가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서로가 서로를 매질로 삼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는, 에너지를 캔슬레이션하는 그런 그림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대가 이제 1800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뭔가 우리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기 전에 기초 공부를 조금 하고 하셔야 편한데요. 이 맥스웰 방정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이 정립해 놓은 이론을 맥스웰 선생님이 이렇게 체계화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공식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대표적인 게 가우스 선생님이 2개의 공식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패러데이라는 선생님 아시죠? 그 선생님이 3번째 맥스웰 방정식 3번째 공식을 만드셨고, 원래 4번째 공식은 암페어의 공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암페어의 공식에다가 이 맥스웰 선생님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넣은 거죠. 암페어의 공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자마자 일견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바꿔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만드신 공식이 암페어 맥스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식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맥스웰 방정식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수학이나 물리학으로 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올로지라는 사람이지 이런 물리학 하시거나 수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속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이용한 디바이스들은 다 이 공식에 준해서 만들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를 들면은 이 테슬라로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테슬라는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선배님들이 만드는 그 공식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전하입니다. 두 번째는 음전하입니다. 양전하와 음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양전하는 이제 이렇게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360도로 이제 전체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죠. 네. 360도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전하는 전기력 플럭스라고 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하나는 힘이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쪽으로 표시가 되고 하나는 들어오는 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건데 우리 천재 수학자 가우스 선생님께서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수로. 숫자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굉장히 야릇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여기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그냥 원이라고 할까요? 9라고 할게요. 9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요 전기력선이 몇 개가 나오는지 세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우스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그냥 한번 세볼게요. 이 그림이 진실이라고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네. 8개의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전하는 가운데 있고 9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전하로부터 360도 온 사방군대로 8개의 전기력선이 나간다고요. 그럼 가우스 선생님이 이걸 수학으로 어떻게 풀까요? 이 전체 9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기력선의 총합 적분값이 8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와서는 이게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우스 선생님의 생각은 기발하죠.
완전 기발한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걸 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폐곡면에 어떤 폐쇄된 closed 스페이스입니다. 얘는 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폐곡면이 있을 수도 있죠. 다만 폐곡면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돼. 왜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되냐면 그럼 양쪽에서 또 이 없는 이 부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파지티브 전하의 전하를 완벽하게 감싸는 폐곡면이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 전체로 가는 일렉트리컬 필드의 에너지의 총합은 이 나간 전기력 선의 합이다 라고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가우스 이퀘이션 1번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1번 방식입니다. 1번 공식입니다. 이거 들어오는 건 어때요?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폐곡면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잖아요. 못 세죠. 상상으로 어떻게 상상하냐면 여기 예를 들면 9인데 요거의 최소 단위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최소 단위. 요 최소 단위를 전기력선 하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요 면적, 구의 어떤 일부 최소 면적을 무한히 넓히면 이 구의 전체의 면적, 표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면적에 떨어지는 전기력의 개수, 전기력 선의 개수를 재보자. 그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전하의 힘이 있는지, 일렉트리컬 필드의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 가우스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가우스 선생님의 생각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석은 자기력선이라는 걸 만들죠. 여기 우리 옛날에 쇳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예. 이 선을 보고 가우스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자기력의 힘은 특정 공간 동안에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숫자하고 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를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전기력선 하는 거하고 자기력선 생각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봐봐. 여기 폐곡선이 폐곡 면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하나 있고 여기 들어오는 거 하나 있네.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빠져나가네. 그죠? 두 개가 들어와서 두 개가 나가는데? 얘 봐라. 얘는 항상 에너지가 캔슬레이션 되겠네? 0으로 되겠네? 이게 가우스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자기력에 관한. 이게 맥스웰 방정식 2번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 자석을 시간을 두고 막 자석을 움직여. 근데 주위에 전선이 있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전기가 생기네. 그죠? 또 거꾸로 전기를 줬더니 자기력이 생기네. 이것이 3번, 4번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